자체 문제 한번 살짝 풀고 그 다음에 아폴로스 1 가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 바로 일단 풀어볼게요. 자체 방정식 얘기는 지금 처음 등장한 건 아니니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점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두 점이 어디 있냐면 A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습니까?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대요? 0,2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요. 그러면 일단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겠네. 1,0. B라고 하는 점은 0,2니까요. 하나, 둘 여기 있겠네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점은 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한대요. 그럼 어디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얘네들을 연장한 선의 가운데 점에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근데 거기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같게끔 유지되면서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이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의 점들이 나올 것 같다. 이해하시겠어요? 상상하셔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면 좀 더 쉬운 거고 아니면 못하면 방정식으로서 증명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자체 방정식을 풀어할 때 선생님 요거는 좀 당부 드렸었죠.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자체 방정식이란 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이라고 했어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 그러면 아가들 요 생각부터 특정 조건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특정 조건은 뭐가 되니? 같은 거리에 있다가 특정 조건이 되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들이에요. 점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표현할 때 A, B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뭘로 표현할 것이다? X, Y로 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자체 방정식의 첫 번째 시작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P라고 이름도 붙여놓고요. X, Y라고 좌표도 한번 놔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점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를 P라고 놓고 X, Y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 점에서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으면 될 것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뭘로 구할 수 있겠니 생각하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뭘로 구할 수 있겠니라고 하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x에서 0 빼고 제곱하니까 x제곱 y에서 2 빼고 제곱하니까 y-2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p에서부터 a까지 거리는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다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양변 정리하시려고 제곱하시니까 루트는 벗겨질 것이고 x제곱 x제곱끼리 없어질 것이고 y제곱끼리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아가들 생각 내가 얘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4y 나오고 그 새끼 혼자 남았으니까 넘기면 4y 나오시겠지. x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x 나오시겠죠. 여기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 되면서 걔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생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가들 구했으면 다시 또 생각 얘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하고 y라고 하였을 때 x, 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뭐이겠다? 직선이겠다 이 말이시겠어? 아 그럼 나는 아까 점 하나 이것만 찾았었는데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이 쭈르르르르르 연결이 돼서 뭐가 생긴다? 직선이 생기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말해주고 싶은 건 요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생김새를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생김새가 상상이 안 될 때도 있어. 얘가 좀 직선으로 나올지 아니면 곡선으로 나올지 어떻게 뭐 사각형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은 뒤에 그 방정식의 특징을 보시면서 이 도형의 생김새를 역으로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굉장히 심화시키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아폴리우스의 원인데 사람이에요. 사람. 아폴로니우스.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정의했다고요. 중심엔 반지름을 알려달라. 아니면 아까 전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죠. 원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서 원 위에 세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 세 점을 결정한다는 건 삼각형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삼각형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그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하나가 결정되니까 원 위에 세 점을 말해도 원 하나가 결정된다. 근데 이러한 방법 말고도 다른 행위를 통해서 원을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폴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정을 했었냐면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일정한 거리에 비해 있는 점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뭔 말이야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의 이름은 우리 A라고 할게요. 여기도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의 이름은 B라고 하겠습니다. 점 A와 B 사이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말했었던 내분점 A, B를 2대 1로 내분해달라 이런 상황은, 혹은 2대 1로 외분해달라 이런 상황은 A, B를 연장한 직선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거 내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P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즉 PA 대 P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PB가 2대 1인 일정한 거리에 B가 있는 점들을 찾고 싶습니다.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다 뿐만 아니라 거리의 B가 2대 1이라는 뜻은 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면 얘도 조금 더 길어지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조금 짧아지면 얘도 조금 더 짧아지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상상해봐.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도 흰색 선의 길이와 노란색 선의 길이가 2대 1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도 흰색 선의 길이와 노란색 선의 길이가 2대 1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이런 자치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요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어디로 옮겨볼 거냐면 좌표평면 위로 옮겨볼 거예요. 좌표평면을 옮겨야 되니까 우리 쟤네들한테도 좌표를 좀 주면서 가봅시다. 자, 이번엔 좌표평면을 한번 표현해 볼게. 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점을 원점이라고 놓을게요. A는 0,0이라고 넣습니다. B라고 하는 점도 우리 좌표를 하나 줘버리죠. 그냥 처음에 예를 들어보는 거니까. B라는 점의 좌표는 3,0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찾고 싶은 건데, 그 점의 특정 조건은 무엇이냐면 P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P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몇 대 몇? 2대 1인 점들, 2대 1인 점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점들이 어떻게 생기지? 라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야, 얘들아, 내가 보기에도 P라고 하는 점이 되게 여러 개 있다는 게 느껴지지? 그렇죠? 이 점이 되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점들이 되니까 좌표를 A, B로 쓰지 못하고 뭐라고 쓰겠다? X, Y로 쓰겠다. 그래서 X, Y라고 썼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B가 2대 1이다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될 것이니까 루트 x-0, y-0 제곱이니까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노란색 선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x, y와 3,0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쓰시면 되겠다까지 하시겠어? 걔네들의 거리의 B가 얼마입니까? 2대 1. 됐죠? 비례식 나왔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는 걸 써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아이 망했어.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죠? 전 할 수 있어요. 믿어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을 썼더니 2 곱하기 루트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같아요. 누구랑?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이거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우, 루트 꼴보기 싫어. 루트 좀 지워야지. 양변 뭐 하자? 제곱하자. 그럼 여기 4 될 거고요. 여긴 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 루트 없어질 거예요. 되셨죠? 전개해서 정리합시다. 4x제곱 있을 것이고 여기 x제곱 있을 테니까 넘어오면 3x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6 그리고 와타시와 4 곱할 거니까 24x. 그죠? 상수항은 9, 4, 36 있을 거예요. 그리고 4y제곱 여기 y제곱 넘을 거니까 플러스 3y제곱이 남겠네요. 걔가 0이다라는 식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3으로 다 약분이 될 것처럼 보여서 3으로 나누고 나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은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돼버렸어요. 어랍쇼 이거 보소. 어디서 많이 봤던 친숙한 놈일세?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완전제곱식으로 봤더니 x-4의 완전제곱 플러스 y제곱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16 하시니까 4 남네요. 2제곱 이렇게 나오시겠죠? 뭐예요 이거? 이거 뭡니까? 네, 원이에요. 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써놨던 것들 중에서 지웠던 걸 다시 한번 좀 표현해볼게. A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었냐면 0,0에 있었어. 1, 2, 3. B라고 하는 점은요 여기 3,0에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인 점들을 쭉 찾아냈더니 어떻게 되시냐면요. 중심이 4,0이고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이 탄생했다고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A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항상 어떻다? 2대 1을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사실 아폴리우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해석기하기라고 하기 때문에 좌표평면에서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폴리우스가 살고 있던 당시에는 좌표평면 자체가 없었걸랑. 아폴리우스는요 조금 더 약간 심오한 방법으로 얘를 찾아냈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었냐면 너희 중학교 때 왜 이거 기억나시니? 그 삼각형 이거 아까 저건 하나 했었어.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 선생님이 그 각 이등분하는 성질을 증명해드리면서 여기는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mdn일 때 얘가 mdn으로 내분된다. 그리고 하나 하지 않았던 게 뭐냐, 중학교 때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쓰니까 선생님 증명 안 해드렸던 건데 외곽 이등분 성질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외곽 이등분 성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연장선 이렇게 갔을 때 기억나세요? m 대 n은 n 대 m 대 n이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m 대 n은 m 대 n이다.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나면 마세요. 됐어요. 외곽 성질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석기하학의 장점인데, 해석기하학의 장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점 2개 찍어놓고 일정한 거리에 비해 있는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뭐 대충 곡선으로 등장하겠지 정도만 생각할 수 있었었는데 걔를 실제로 좌표평면 위로 옮겨보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니까 내가 어떤 걸 찾아낸 거냐면 얘가 원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지. 이거 원이 됐네. 중심도 정확하게 여기네. 반지름 얼마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인지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해 보시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굳이 이걸 여기까지 전개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었더라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얘 전개하면 x에 관한 2차식 나올 것이고 얘 전개도 x에 관한 2차식 나올 건데 그 앞에 개수나 얘 전개해서 나오는 y제곱 앞에 개수나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으니 x나 y의 최고차항은 2차일 것이고 걔네들 앞에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얼추 예상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 제가 원이 되겠구나 확신을 다시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봐보세요. 얘가 원이 될 건데 어떻게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점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는 반드시 이 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도 똑같이 그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라고 그러시면 여기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2대1의 거리의 비를 갖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쪽에도 반드시 2대1로 그 거리의 비를 갖고 있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위쪽에서 나타나는 도형은 반드시 아래쪽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형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밑에서도 나타났겠구나. 얘는 원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원까지는 확실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아래가 대칭인 도형이 나타났겠구나. 그 와중에 방정식으로 보니 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가 되고 있으므로 그리고 개수가 같으므로 단순히 위아래가 대칭인 도형인 것뿐만 아니라 원이 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점들은 요런 점들은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은 거리의 비가 2대1이 유지가 됩니다까지는 아이고 여기로 가면 안 되지. 거리의 비가 2대1까지 됩니다는 건 분명한데 오케이? 그 점을 뭐라고 부르긴 조금 난해해. 그냥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이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거든. 그에 반해서 요 점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얼마? 여기서부터가 거리가 얼마? 2대 1인 A와 B 사이에 있는 점이잖아. 이거 무슨 점이니? 이거 무슨 점입니까? 그렇죠. 내분점이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가들아 AB를 연장한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은 A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 1인 무슨 점이 돼요? 외분점이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재밌는 게 선생님 원은 항상 뭐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중심엔 반지름의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내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때마침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은 어디 점이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지. 따라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점의 좌표만 구해내게 되면 원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해낼 수 있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이 판단이 되시면 우리 실제로 얘네들을 한번 미지수화 해봅시다. 오케이? 이 과정을 따라올 건데 조금 식이 그지 같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얘는 원점은 놓을게요 그냥. A라고 하는 점은 0,0, B라고 하는 점은 A,0이라고 놓은 이유는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인데 내가 일단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해드리면서 너한테 얻고자 하는 게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얘 정리해봐 결국에 공식으로서의 값어치는 하나도 없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요. A와 점 B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들이야. 그러니까 자체 방정식인데 내가 원하는 점 P는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 Y. 오케이? 근데 이 P에서부터 A까지 거리와 P에서부터 B까지 거리 이걸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두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PA 선분의 길이와 PA 선분의 길이와 PB의 선분의 길이가 M 대 N으로 일정하구나 라는 식까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정 조건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지 않겠냐? p,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겠죠? 루트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죠? 그 거리의 b가 몇 대 몇이요? m 대 n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역시 똑같이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써서 정리해봤더니 얘하고 곱해지니까 m 루트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n 루트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까지 오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루트 있어서 좀 짜증나. 그래서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하시면 여기 m제곱 루트 벗겨지고 n제곱 루트 벗겨져. 됐냐?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했더니 여기 m제곱 x제곱이 있을 것이고 여기 n제곱 x제곱이 있을 거니까 넘겨서 묶어버리시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x제곱이 나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아가들아 상수항은 여기서 2배 하고 얘랑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a m제곱 x 나올 거야. 1차식은. 마찬가지로 y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y제곱 앞에 m제곱 있을 것이고 여기서 n제곱 있을 거니까 넘어와서 곱해버리시면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y제곱이 나와. 그리고 사실상 필요한 정보 이미 다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다 끝난 거라고. 뭐 굳이 마지막까지 정리해보시면 y 앞에 1차식 앞에 개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야. 상수항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걔는 굳이 궁금하지도 않아 솔직히. 상수항 뭐 나오냐면 a제곱 m제곱 나올 거 아니니. 걔가 0이다 이런 식이야.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미 사실상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다? 2차항이다. 근데 x 앞에 개수와 y 앞에 개수가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의 생김새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뭐가 될 것이다? 원이 될 삘이다.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원이 어떻게 위치합니까만 알면 되는 거잖아. 봐봐. 내가 좌표표현을 다 그렸어. A라고 하는 점은 여기야. 여기가 A. B라고 하는 점은 여기라고 치자. 오케이? 자,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 정확하게 느껴. 얘가 지금 원이 된다라는 확신은 방정식에서 이미 느꼈어.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내가 아까 전에 이 도형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랬냐면 분명히 여기 위에서 나타난 도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형이 이 선의 대칭에서 아래쪽으로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원은 반드시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A, B를 지나는 선이 지름을 지나게끔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위쪽에서 나타나는 도형이 반드시 아래쪽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즉 A, B를 지나는 선이 무조건 지름이어야 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아가들아 지름의 양 끝점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빨간색 점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 점은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지. 이해하셨냐? 내가 원하는 건 주황색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 원의 방정식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거치겠다가 아니라 뭐만 빠르게 찾아내겠다? 내분점과 외분점만 빨리 찾겠다고. 걔네 둘 찾으면 뭘 찾을 수 있으니까? 중심을 찾을 수 있으니까. 중심 찾고 동시에 모두 찾을 수 있으니까 반지름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삼팍되니? 자, 그러면 아폴리우스의 원에 관련돼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잠깐 쉽시다. (21번) 문제 보세요. (21번) 문제 보시면 두 점으로부터
자, A라고 하는 점은 3,0이고 B라고 하는 점은 9,0이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의 자체 방정식으로 구하래.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자체 방정식으로 인지하여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그려봤더니 3,0이라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 9,0이라는 점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이다 라는 뜻은 여기서 여기까지 2배가 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1만큼 오면 된다 라는 뜻을 해석해서 이런 점들이 어디 있냐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하게도 이 점이 많을 테니까 x, y라고 두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B가 2대 1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가 3,0일 테니까 루트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대 자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가 9,0일 테니까 x-9의 완전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거리의 B가 2대 1이다 라는 방정식 풀면 된다고. 이해하셨냐? 그럼 아가들은 아까 전과 똑같은 행위 하는 거야. 넘어가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고 곱하신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루트 벗기시고 식 정리하라 이 얘기잖아.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봤더니 내가 이 짓걸 많이 할 걸랑 그런 경험을 쌓고 있거든.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도 충분히 예상이 되기 시작해. 얘 전개하면 x와 y가 몇 차씩 나오겠다? 2차씩 나오겠다. 걔네들 앞에 개수는 어떨 필이다? 같을 필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이런 녹색 점들이 만들어서 모여서 만들어낸 도형은 뭐가 될 것이냐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냐면 걔는 원이 되실 거야 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원을 구하려면 두 가지의 핵심 정보를 알면 그만인 건데 하나는 중심, 하나는 반지름인데 그 중심과 반지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점이 내분점이 이 점이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거를 대신해서 난 빠르게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어차피 y는 0으로 이미 다 예약되어 있으니까 x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내분점부터 구할게. 내분점. 자,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A 좌표는 3이고 B 좌표는 9잖니.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고 선생님 이거 예전에 연습 많이 시켰다고 본다잉. 더하시니까 3, 대각선으로 곱하시니까 3 더하기 18. 됐어? 따라서 계산하시면 3분의 21이어서 얼마? 7인가? 오케이? 즉 내분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7,0이어라. 자, 외분점도 갑시다. 외분점은 자 2대 1이고 역시 3, 9의 순서야. 대신에 외분점은 뺀다라고 했다. 그래서 2에서 1 뺄 거니까 1이라고 쓰시면 반드시 얘부터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9, 2, 1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15. 결국에 외분점의 좌표는 15,0이어라. 그리고 구해낸 내분점과 외분점은 지름의 양 끝점이 되시므로 중심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중심은 얘네들이 중점일 거 아니야. 더하시니까 22고 나누니까 11이지. 그래서 11,0이 중심. 반지름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무거나 재보시면 4라는 거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중심과 반지름 찾았으니까 원의 방식은 만들면 되지. x-11의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4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끝나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아폴리우스의 원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접근해 가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빠르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한 뒤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성질을 이용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잠깐 해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자체 방식 갑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엄밀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체 방정식은 평행이동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뜬금없이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 평행이동의 기본적 표현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 자체가. 뭐 어떤 구조가 똑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가볼게요. 그리고 아마 너희들이 했다라는 얘기는 나 말고 다른 선생님하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선생님이 했던 포맷으로 좀 일치를 좀 시켜놓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의 이름은 P라고 하고요. 좌표는 X, Y라고 합시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려고 합니다. X축으로 N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선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었고 Y축으로 N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녹색 선만큼 이렇게 밀었답니다. 노란색 선의 길이는 M이 될 것이고요. 녹색 선의 길이는 N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뭐 됐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흰색 점 P라고 하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점의 이름은 P'이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는 바뀌었으니까 X', Y'이라고 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걔가 여기 있는 이 평행이동된 점이 그 전에 있던 점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밝혀주려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X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N만큼 더하시고 Y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N만큼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은 정확하게 누구와 같을 거냐면 X를 기준으로 N만큼 더하시고 Y를 기준으로 N만큼 더하신 좌표가 같을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두 개의 점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관계식 두 개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 관계식은 X'은 X 플러스 M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거고 두 번째 Y'은 Y 플러스 N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이제 점의 평행이동인데 우리가 여기 점의 평행이동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도형의 평행이동은 그 전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아니라 점이 여러 개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끼리 뭘 만들 거냐면 관계식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내가 여기에 어떤 도형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대충 그려놨어. 이 관계식은 뭐냐면 f x, y는 0이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만족시킨대요. 잠깐 스톱. 이 표현 본 적 있으시니? 없어요? 없으면 쓰지 맙시다. 그럼 x와 y의 관계식을 꼭 저렇게 있어 보이게 나타나지 않아도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y는 fx다라고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이 표현을 본 적 있으시죠? 오케이.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x와 y의 점들은요. 여기에 갖다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이거죠. 그걸 만족하는 점들이 모여 있는 도형입니다. 전 이번에 뭘 움직이고 싶냐면 이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여기 있는 점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저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질문. 아가들, 녹색 도형은 X하고 Y의 관계식이지. 여기까지 되셨어? 자, 좀 천천히 얘기할게. 잘 들어. 녹색 도형은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지. 그런데 흰색 도형은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흰색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은 X'과 Y'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X'과 Y' 사이의 관계식이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오케이. 근데 X'과 Y' 사이의 관계식 현재 내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지. 요거부터 이제 봐. X와 X'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X는 여기 있고 X'은 여기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 Y하고 Y'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나는 지금 x, y의 관계식은 알고 있는데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은 모르고 있어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냈었던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니? 어떻게로 하시면 여기 있는 x는 1번의 x야, 2번의 x야. 여기 있는 x는 1번 x야, 2번의 x야. 그렇지. 여기 있는 x야. 근데 여기 있는 x 프라임은 1번의 x야, 2번의 x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x 프라임과 여기 있는 x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여기 있는 x 프라임과 여기 있는 x가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대입할 수는 없고 얘를 뭐 하자? 재정리하자라는 거라고. 어떻게 해라고 하시면 x는 넘기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 될 것이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n으로 바꿔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는 여기 있는 x, y와 같은 의미잖아.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를 갖다가 대입하게 되고 얘를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오케이? 어떠한 관계식이 탄생하게 되냐면 y 프라임 마이너스 n은 f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바뀌겠지. 이해하셨냐? 됐니? 그리고 아가들 여기 있는 이 식은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해하셨어? 이해되셨니?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생략되어 있고 너희들한테 평행이동을 듣고 나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해라고 했을 때 뭐만 기억하고 있냐면 x자리에 x-m 집어넣어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해라고 했을 때 y자리에 y-n 집어넣어만 기억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라임은 떼버리면서 멈춰버리는 거다. 어차피 평행이동 다 끝났으니까 떼도 상관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해하시겠니? 이게 평행에서 우리가 썼던 아이디어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다시 끄집어낸 게 뭐냐면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찾을 때도 이 아이디어를 쓰기 시작할 거야.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라고 하시면 x, y와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찾겠다는 아이디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드릴 건데 너희들 교재에 있는 23번 문제부터 한번 살살 봐보도록 합시다. 이 23번 문제 보셨더니 점 A라고 하는 점을 하나 줬어. A는 2,1이래요.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점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 여기 위의 점 P에 대하여 오케이? 여기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직선 위의 점 P가 있대. 그럼 너희가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P라고 하는 점은 한두 개가 아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 직선은요 기울기는 1이고 y좌표는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일 겁니다. 여기는 이 점은요 x축으로 2, y축 1이니까 여기 있는 점이에요. A라고 하는 점은. 오케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점 A랑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직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그 점 P는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겁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 선분 AP의 중점 Q라고 그랬어. 그러면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얘네들을 연결한 선의 중점은 여기 있겠죠.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연결한 중점은 여기 있겠네요.
P가 많은 것처럼 Q도 많이 나오겠지. 자,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자체 방정식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점이 하나만 있어서 보통 걔를 x, y라고 잡고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버리면 방정식이 탄생했었어. 근데 슬슬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 거냐면 이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2개 이상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P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점은, 자, x, y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많으니까. 다만 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뭡니까? y는 x 플러스 1은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Q라고 하는 점은 뭘 만족시키냐면 P하고 A의 중점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일단 이건 정확하게 느껴지지. P는 아니지. 얘 이름은 새롭게 Q라고 지어놨어, 문제에서. 그리고 새로운 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거냐면, 얘도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하나였으면 A, B라고 그냥 놨을 건데 이런 점이 되게 많을 거란 게 예상되잖아. 따라서 얘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으려고.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중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2,1이고 얘는 x, y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2분의 x끼리 더하고 2분의 y끼리 더해서 구한 거란 말이야. 이 말 이해하셨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평행이동 얘기했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이 새로운 점의 좌표가 같다는 건 x끼리 같고 y끼리 같다는 관계식 찾을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x 프라임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x 플러스 2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지. 마찬가지로 y 프라임 뭡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y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지. 자, 다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것은 주황색 점들의 관계식이야. 오케이? 주황색 점들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겠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 관계식이지. 이해됐냐? 근데 x 프라임 사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거라 물어봤을 때 난 얘네들이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모르거든. 뭘 이용할 거라고 하시면은 나는 x와 y 사이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x와 y 사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걔네들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을 바꿔보자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데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냐? 안 되지. 왜? 여기 있는 x 프라임과 여기 있는 x는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재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x는 이라고. 그러면 양변에 2 곱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2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y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내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이제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는 여기 있는 x, y와 같은 의미가 돼버렸잖아. 이해하시겠어?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y 자리에는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들어왔고 x 자리에는 2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들어왔고 플러스 1이란다.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됐니? 그래놓고 이 방정식이, 이 주황색 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었다는 걸 정리해보시면 2y 프라임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2지. 플러스 2에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2y 프라임은 2x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은 x 프라임이다라는 식이 됐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가들아, 굳이 이제 다 구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프라임을 붙여놓고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 뭔 말인지 했어? 그래서 떼버리는 거야. 평행이동이 다 끝났잖아. 얘네들 관계식을 구했잖아. 관계식을 구했는데 얘는 관계식 구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굳이 관계식이 이래요라고 하면서 프라임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봐. 평행이동 했을 때 우리 아까 평행이동 전과 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은 x, y, 후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쓰는 게 보편적이긴 한데 평행이동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굳이 우리가 이거 평행이동 된 거예요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코 수술하러 갔어. 근데 코 수술하러 가기 전엔 여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표시하고 갔는데 갔다고 나서 나 여기 고쳤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좀 약간 얘가 이상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성형 받기 전 얼굴, 성형 받기 후의 얼굴. 오케이? 그러니까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한테 프라임을 붙여놓고 이거 후에요라고 말했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굳이 이거를 계속 들먹이면서 나는 이렇게 바뀌어서 말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프라임을 떼버리고 얘를 지우겠다는 거지. 최종적인 결과는 그냥 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거 이해 안 됐어? 여기가 이해 안 된 거야? 다른 게 이해 안 된 거야? 여기? 그냥 이렇게 써.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써도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 점의 Q점의 자체 방식 구해달라고 그랬지. 그럼 이렇게 써도 돼. Y 프라임은 X 프라임이요. 근데 우리가 프라임을 왜 붙였냐라고 생각해보면 프라임은 그 전에 있던 얘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거지, 방정식을 붙일 때마다 계속 프라임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걸리면 Y 더블 프라임 대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될 거고, 한 번 더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기 시작할 건데, 이러면 되게 무의미한 프라임을 계속 붙여가게 되니까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방정식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이거 프라임을 붙여가면서 방정식을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 이 말이 이해 안 되는구나. 자, 이거 봐봐. 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프라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야. 전과 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X라고 P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점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도 그냥 X, Y로 써버리고 얘도 그냥 X, Y로 써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항이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서 얘하고 서로 구분시켜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 구분해서 결과를 얻어냈더니 우리의 얻어낸 결과가 Y 프라임은 X 프라임입니다라고 하는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얘 역할이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그냥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란 뜻이지. 이 말 이해했어? 예림아?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게 관계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관계식을 굳이 우리가 프라임을 붙여서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뗀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져? 기울기가 1이면서 0,0을 지난다는 직선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프라임을 떼고 그냥 얘만 써주겠다는 건데, 선생님 굳이 왜 또 떼면서 돌리켜요 라고 하는 게 그거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금은 이런 관계식을 하나만 찾았으니까 프라임이 있던 없던 그냥 뭐 이 두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크게 없는데, 만약에 내가 조건식을 변태같이 한 100개 걸어놨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1 프라임, 두 번째는 2 프라임, 세 번째는 3 프라임, 마지막에는 100 프라임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무의미하게 내가 점을 계속 찍고 있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항상 결과가 하나 끝나게 되면 프라임이란 기호를 지워주면서 걔네들을 계속 낮춰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네. 모르겠으면 또 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낸 방정식은 Y는 Q의 중점 Q의 자체 방정식은 Y는 X다라는 방정식을 구해냈다. 여기까지 하시겠어? 자, 이런 행위를 한번 더 해봅시다. 아직까지 개운하지 않은 거 보니까 25번 문제도 봐보세요. (25번은) 뭔 얘기하고 있는지 봤더니 점 P가 있는데 점 P는 A, B래요. 얘가요 원 위의 점이래. 어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라고 돼 있냐? 1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위의 점이래. 이거 사실 조금 얍삽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A, B라고 나타낼 때는 특정 점 하나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이 점은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지금 A, B라고 나타나져 있긴 하나 얘가 여기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두 개가 아니겠다라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겁내 많겠네. 일단 위의 점이라고 생각 갖다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식 하나 찾을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겠다? 1이 돼야만 한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점,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점 Q라고 하는 놈을 또 하나 얘기해 놨어요. 점 Q는 뭐야 라고 봤더니 A 플러스 2, B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여기까지 됐어요? 사실 문제를 되게 쉽게 의미를 해석하면 사실 별거 아닌 얘기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표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먹을게. 아까 점 Q라고 하는 점은 일단 점 P가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겠어? 그냥 새로운 뉴 점이야, 뉴 점. 오케이? 새로운 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 새로운 점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x, y라고 써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쓰면 얘하고 막 헷갈린다고요. 막 갖다 대입하고 싶고 막 같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건 분명하지. 여기는 이 q라고 하는 점은 이 원위의 점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를 x, y로 써버리게 되면 여기다가 여기 써져 있는 x, y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추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을 쓰겠다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지금 놓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떠한 관계식을 찾게 되냐면 x 프라임은 a 플러스 2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찾을 것이고 두 번째 y 프라임은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겁니다. 여기까지 콜? 됐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x 프라임은 여기 있는 x와 같은 x가 아니에요라. y 프라임도 여기 있는 y랑 같은 y가 아니에요. 근데 a는 아까도 우리 여기 위에 점이라고 이것도 써놨잖아요. a는 지금 여기 위에 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같은 a 되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b도 같은 b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얘네들을 a와 b에 관련된 식으로 재정리하게 되면 갖다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식을 a는 x 프라임 마이너스 2, b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라고 재정리하시면 현재 이 식은 여기 있는 a, b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갖다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입했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보시면 a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은 1이다 라는 식으로 바뀔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얘 의미는 뭐예요? 여기 녹색으로 써져 있는 이 방정식 의미는 뭡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은 y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은 1이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그렇죠. 중심이 2,3인 원인데 반지름이 1인 거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프라임 굳이 우리가 붙여가면서 얘네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진다 이거죠. 어차피 내 목적은 중심이 2,3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점 Q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점 Q의 방정식은 넌 평생 프라임을 달고 살거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미워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죠. 뭐 말이 또 이렇게 가니 그지? 예. 굳이 프라임을 계속 붙여놓으면서 너는 평생 프라임을 달고 살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프라임 떼면서 방정식을 불러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방정식만 불러주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점 P는 A, B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점 Q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3이라고 했어. 결과적으로 구해놓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의 해석이 가능하다. A 자리 이만큼 더하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 B 자리에 3만큼 더하라. Y 자리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야. 마가드 생각.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바뀌었겠어? 중심이 얼마로? 2,3으로. 근데 뭐는 안 바뀌었겠어? 반지름은.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크게 바뀌진 않거든.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 1.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중심이 0,0이었었는데 중심이 2,3으로 바뀌었겠구나.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3의 완전제곱이 중심이 됐겠구나. 반지름은 그대로 1이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뭐 요거를 연습하는 것보다 일단 평행이동 혹은 자취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이런 기술적인 표현의 기술들을 좀 먼저 익혀두시고 그러면서 점차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가봅시다. 27번. 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달랍니다. 자, A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를 갑자기 줬어. 이 범위일 때 점 P라고 하는 놈을 하나 말해줬는데 점 P는 A 플러스 2, A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으로 말해줬어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점 P의 자체 방정식 구해달래요. 이제 특정 조건도 말 안 해준 것 같은데 막 구해달라니까 짜증나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인데 봐봐. 여기는 요놈의 자체 방정식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놈의 자체 방정식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겠죠. 얘가 우리가 만약에 x라고 놨을 때 얘는 뭐가 됩니까? y라는 의미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방정식이란 건 x와 y 사이의 관계식 구해달라는 거예요. 관계식. 이 말 아시겠어요? y는 뭐뭐 x냐 이렇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점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관계식 찾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x는 a 플러스 2죠. y는 뭡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와중에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x와 y 사이 관계식이니까 누구는 없어져 달라, a는 좀 없어져 달라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x하고 y 사이 관계식 구하고 있으니까 나 a는 좀 없애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식을 재정리하는 거죠. a는 얼마입니까? x-2 갖다 대입해버립니다. 그러면 y는 x-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다 왔는데 여기서 틀리면 되게 안타깝잖아. 얘는 x의 차수는 2차고 y의 차수는 1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야. 포물선. x의 꼭지점의 좌표는 2고요. y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이렇게 생겨있는 이 그래프인데, 오케이? 이거 다 그리면 너는 다 풀고 틀린 거예요. 왜요? 라고 하시면 우리 맨 처음에 a 값에 범위 있었걸랑요. a가 1부터 3 사이래. a가 1부터 3 사이래. 그럼 아가들아 a는 x-2니까 x-2도 1부터 3 사이일 것이고 이 양배를 넘기니까 x 값의 범위는 3부터 어디까지? 5까지여야만 해. 즉 이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온다고? 3에서부터 5까지만 나온다고. 요 사이에서만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 곡선을 그린 이 부분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방정식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아셨음? 이해되셨어요, 예림씨? 아유, 원원과 직선을 위치하기 못했네. 자, 숙제 공지하고 마무리 집시다. 숙제는요, 너희들 보고 있는 교재 188페이지 34번까지 하고요. 숙제 노트가 선생님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와서 뭔가 직선 위치 관계까지 원래 수업을 나갈 거라 예상해서 숙제를 잡아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불러준 번호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636번, 즉 자체 방정식까지가 636번까지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636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래? 636 맞는지? 636 제 4분면 있을 때 그죠? 636 예 맞아요. 그리고 잠깐만 넘겨볼게. 하나가 643 643이면 원과 직선 위치 관계 안 들어가죠. 예, 거기 뺍시다. 숙제는 636번까지. 숙제 노트 636번까지. 그 다음에 지금 수업 때 쓰고 있는 교재는 188페이지 34번까지. 오케이? 선생님이 오늘 예진쌤한테 너희들 성적 테스트본 성적 벽에다 게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보고 상처받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다음에 있을 테스트 준비 잘 하시고요. 숙제 밀리지 마시고 오늘 수업 들었던 거를 오늘 문제 풀려고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을 텐데 오늘 수업 들었던 거를 왜? 괜찮아요? 네. 오늘 수업 들었던 거를 미뤄놓기 시작하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애들 숙제 밀리는 가장 뻔한 패턴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숙제를 내줬을 때 바로 풀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숙제 제출해야 될 전날에 풀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못 풀기 시작하니까 다 밀리기 시작하는 게 뻔한 패턴이거든. 그렇게 가지 않으시려면 일단 오늘 배웠던 거는 오늘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밀렸던 거는 쪼개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하게 공부하는 게 밀렸던 거부터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배웠던 거 또 밀리게 되면 또 2배, 3배로 더 힘이 더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오늘 배웠던 거부터 풀어가기 시작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지진 반드시 상담 신청하고 가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수업들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여러분들 목표치 채우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